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SEC와 소송에서 대승을 거둔다. 그러면 리플은 사상 최고가 3.4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다 라는 예측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9월 14일 9시 30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여전히 SEC는 리플 코인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겠는데, SEC가 지금 미국에서 법원은 결정 났습니다. SEC랑 리플 빨리 합의해라. 이 정도의 과태료가 충분하다라고 했지만 SEC는 이에 따라서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부분의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항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오늘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SEC의 항소 한다 안 한다 아직 결정된 부분도 없고, 이 부분은 10월 초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아무런 의견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미국의 기관이거든요. 자, 1개 기관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 달까지 해당되는 10월 달에 항소를 결정한다면 11월 여파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고, 1개 기관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은 의문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큰 부분을 함부로 결정한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면서 영상을 시작할까 하거든요. SEC라는 리플의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가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뉴스가 나온다. 당연하겠지만 가장 큰 악재였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리플 회복세 속에서 리플은 대규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격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자, 이게 9월 14일 마찬가지로 어제 날짜로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리플 코인의 회복세가 리플의 대규모 매도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대규모 매도가 나온다는 건 대량 매매가 난다는 거죠. 자, 대량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대량 매매 같은 경우는 이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대량 매매입니다. 자, 전문 용어로 블록 딜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자, 블록 딜 말 그대로 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단가보다 저렴한 단가로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러니까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벤트로 작용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에 관련된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볼게요. 말씀드렸던 리플의 고래들은 4천만 개의 리플을 거래소로 전송했다. 이게 9월 12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4천만 개면 대략 300억 가량 됩니다. 자, 300억 가량 되는 물량이 거래소로 전송되었다. 자, 리플의 고래들은 그러면 이게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된 거니까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하락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매도라는 사람은 대량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찾은 다음에 딜이 성납된다. 그렇다는 건 이 매수하는 사람은 300억 원가량의 리플을 매수한다. 과연 그냥 개인일까요? 절대 개인일 리가 없죠. 고래일 확률이 매우 높고,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력을 동원해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이 매수하고자 하는 단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단가가 괜찮으면 300억 가량 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매수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리플 코인의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설명 한번 해드리겠지만, 미국의 암호화폐 ETF에 대해서 다음 주자는 리플이냐 아니면 솔라나냐,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무엇을 발행했습니까? 바로 리플 코인의 펀드를 발행했습니다. 이거는 SEC의 승인 없이도 발행할 수가 있는 폐쇄형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화답했죠. 왜? 이 펀드를 나왔다는 건 그 다음 스텝인 ETF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미래적인 전망치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게끔 만들어냈다라는 거. 누가? 바로 리플 코인이. 그 부분 때문에 어제 날짜죠. 아니, 그제 날짜죠. 1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던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그레이스케일에서 펀드를 공식화했다.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게 9월 12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거든요. 이 내용과 함께 리플은 곧바로 1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 이후에 나서
10% 끌어올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면 너무나 좋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고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4천만 개의 니프를 거래소로 이동할 만큼 현재 단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끌어올린다는 건 당연히 개인들의 물량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원치 않죠. 왜? 고래들이 바라보는 개인들의 물량은 뭡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야. 올라가도 매도할 거고 떨어져도 매도할 거고 횡보해도 매도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은 분탕질을 칠 것이다. 그래서 개인들은 무조건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죠. 자,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해봐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야지 개인들의 물량은 점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들은 매집을 할 거니까 이거 설명해 드리면서 자전거라도 설명 한번 해드렸죠. 자, 자전거라는 건 매도 주문도 걸어놓고 아랫부분에 매수 주문도 걸어놓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물량 속에서 그들은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한다. 이게 바로 매집하는 패턴이라는 거, 비중을 추가하는 패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800원을 뚫었다가도 다시 내려오게끔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새벽 시간 지금 2시를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니플 코인의 움직임 자체는 790원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트 설명 간단하게 해드렸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을 다시 불식시키면서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800원 라인에 저항 라인이 또 한 번 있을 거고 850원, 900원 순차적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니플 코인과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길래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많이 줬을까? 자, 이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 자체는 일반적으로 니플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영향을 줄 것이고 미국의 주식시장 또한 영향을 주면서 같은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모두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든다는 거. 근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나 과도했다라는 부분에 생각이 든다면 재차 반등력은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미국의 증시가 움직일 것이고 미국의 증시가 움직인다면 코인 시장 또한 똑같은 움직임을 가져온다. 커플링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던 부분, 하방 압박을 갖고 왔던 부분은 뭐였습니까? 미국의 노동시장이 하락했다.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또 하나, 지난주에 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을 가져옵니까? 미국의 경기 상황이 좋다, 나쁘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미국의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 부분이 확인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자, 소비자 물가 예측치와 동일하게 나왔거나 아니면 0.1% 소폭 상승했고 생산자 물가도 0.1%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으니까 금리를 조금밖에 못 내리겠다. 그러니까 50bp를 예상했다가도 25bp만 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50bp에서 25bp로 인하폭이 줄어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흔들림을 가져온다는 건 그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고래들 입장은 어떻게 할까요? 고래는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래들이 기업이고 기관인데 당연하겠지만 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매도 물량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짜로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력을 가동하면서 끝냈습니다. 나우, 나스닥, S&P 500까지도 상승을 모두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그에 맞게 상승력을 가져왔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은 우리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고래라고 하는 강력한 막대한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투자처, 당연히 주식시장도 코인 시장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 또한 다음 주에는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 부분에 따라서 경기 침체 때 떨어졌던 부분은 당연히 회복력이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리플의 모멘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미국 시장을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더 원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속도를 더욱더 빨리 갖춰가고 있죠. 이것 또한 리플의 강력한 모멘텀이 되겠죠. 또 뭐 있습니까? 최근에 펀드도 나왔지만 IPO, 미국의 주식시장 상장과 ETF라는 기대감 또한 같이 가져오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뒤로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SEC가 항소를 할까 말까 이러한 부분들 제가 항소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뉴스 보면 설명 한번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 박스권 두 개 보이시죠?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기준금리를 어떻게 낮출지 모르겠다.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가 리플 코인을 많은 강력한 홀더분들은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의 많이들 보유하고 있으시거든요. 자, 이분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해당되는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매매 대응 전략을 제가 같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그리고 지금 여기가 바닥 구간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말씀드렸던 주봉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거든요. 자, 주봉 먼저 한번 보시죠. 주봉 보시면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러한 박스권에 해당되는 관점 자체가 1,000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 시도할지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린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나의 매입 단가 높다 그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타점 또한 그냥 100% 비중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익권을 챙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새벽 시간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리플코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800원 바로 직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800을 돌파하고 나서 어떠한 모습? 바로 급등할 것인가? 바로 급등은 절대 안 시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거니까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언제 매수할까? 언제 매도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매매 대응 전략 모두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요.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모두 무료로 같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SEC 건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SEC 건 때문에 이 1,000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거든요. 자,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증권위원회인데 리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근데 미국에서 법원에서 결정이 굉장히 늦게 났습니다. 4년 동안 법정 공방을 통해서 이 1,000원을 돌파했다가도 떨어지고 돌파했다가도 떨어지고 돌파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법원에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SEC 너희들 말 들어보니까 니플이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이 아닌 것도 있다.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거성 여부가 없고 기관들한테 판매한 건 증거성 여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할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니플 우리가 승리했다. SEC 우리가 승리했다. 서로 자축하는 분위기 속에서 항소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유가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보시면 니플 뭐라고 합니까? SEC는 니플 소송 관련해서 항소의 결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10월 초까지 항소의 마지막 기한까지도 해당되는 보류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항소의 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에 SEC라는 미국의 일개 기관이 해당되는 재정적인 지원과 기간이 더 늘어나는 항소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죠. 근데 CFTC라는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코인들 중에 80%는 모두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말은 SEC 말의 정반대의 방향의 주장을 했다라는 거. 이러한 두 가지만 보더라도 SEC는 절대적으로 항소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SEC가 최근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SEC는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SEC는 그만큼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공화당 트럼프 대선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약들을 엄청나게 걸고 있는 게 바로 공화당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또한 당연히 그에 맞게 공약들을 조정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표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코인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SEC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민주당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공화당으로 갈아타겠습니까? 공화당 찍을 확률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또한 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SEC 위원장, 현재 위원장은 미국 바이든 현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그러면 민주당의 편이 확실히 큽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해리스도 노선을 바꾼다. SEC 위원장은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점을 가져온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리플 코인으로 하여금 SEC로부터 독립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어떠십니까? 당연히 SEC가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최근에 리플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상치가 않거든요. 자, 거래소에 리플 잔고가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게 지난 9월 10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거래소에 잔고가 없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매도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면 뭡니까? 이건 매도하려고 이동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거래소의 물량 자체가 바닥이다? 이것은 매도할 물량도 없고 이제는 확실한 바닥 구간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리플 코인 그리고 SEC와의 관계. 왜 리플 코인은 잔고가 최저치일까? 당연히 고래들 또한 그 부분을 알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기준금리의 변수 속에서 해당되는 분석가들은 9월 이후에 큰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9월 이후에 상승 랠리 이어갈 것이다. 지금 매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매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의 물량이 지금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SEC 내에 못 올라갔던 이 1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1달러를 가야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2달러를 가야 된다. 7000%가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000원을 어떻게 돌파하고 안착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1000원을 뚫고 올라가기 전에 우리 여기에서 비중을 추가하는 부분,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 다시 한번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 SEC 건 또한 마찬가지로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받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우리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최근에 한국에 와서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자, 커스터디 사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은 이미 나와 있고요. 아시아 쪽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이제는 한국 금융사들과 협력하고 싶다. 라고 했다라는 거. 수탁 사업은 말 그대로 은행과 같은 일을 한다. 보관하고 보유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 어떤 게 나옵니까? 대출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대출 상품이 얘기했는데 은행의 역할을 그대로 한다라는 면 당연히 리플 코인의 전통 금융시장과 현합돼서 연결량이 더욱더 커지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또 하나, 니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렸던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갠슬러 임기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SEC 의견에 미국 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커스터디 사업이 얼만큼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을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보시면 커스터디 사업은 얼마입니까?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 10조 달러입니다. 엄청난 자금의 시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만큼 니플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니플 코인의 움직임 당연히 더 기대가 클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9월 9일 날짜의 속보 내용 보시면 니플 CEO는 뭐라고 합니까?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는 시간 문제다. 근데 우린 미국 시장에 집중할 것이다. 제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의미입니까? 자,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입니다. 당연히 글로벌 1위 막강한 국가입니다. 자, 이러한 국가가 CBDC를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것이냐라고 많이들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무게추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게추가 기울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높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달러와의 안전성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미국 시장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CBDC는 두말할 나위 없죠. CBDC는 IMF와 국제통화기금인 IMF와 리플은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에요. 당연히 CBDC를 한다면 더욱더 좋겠죠. 근데 혹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라고 한다면 리플 또한 그 부분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들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의 집중력도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 연말까지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리플은 법원 판결로 반전을 가져갈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다가 CBDC까지 넣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뭉쳐서 리플 코인의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로 CBDC 말씀드렸죠.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이제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의 연동 관계 때문에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적인 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IPO.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펀드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SEC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SEC한테 어떠한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까? 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상관없이 25년도에는 SEC 위원장은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사임을 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IPO든 ETF든 25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니플 코인 지금 현재 시점 정말 저렴한 단가, 확실한 바닥 구간에 있는 박스권 단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우린 대응 전략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 또한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고 내 매입 단가 높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내 매입 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가져가서 확실한 수익권을 더욱더 극대화로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1,000원을 돌파하는 그 순간이 확실한 시세가 나오는 시점이고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니까 그 부분을 함께 확실한 수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